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도 강론 수업하겠습니다. 강론 수업하게 되는 선생님들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 22일 교육과정 개정이 됐는데 그때 그걸 다루지 않은 이유가 이걸 질문하셔서 그냥 단톡에다 올렸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통합교과가 바뀌었어. 이게 봐봐. 시행일이 어디야? 시행일이 2028년 3월 1일이니까 선생님들은 2027년 3월 1일자 발령이잖아, 우리는. 그렇지?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근데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바뀐 게 뭐였냐면, 선생님들, 건강한 생활이 신설됐거든? 그러니까 통합이 4개야, 이제. 발생, 슬생, 질생, 건강한 생활인데, 즐거운 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신체 활동, 그 떼온 거거든?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건 중요해, 이제. 복습 한번 하자. 그럼 우리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하루에 몇 번 걸어야 돼? 하루에 몇 번 걸어요? 28번? 7,000번은 걸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쭉 교육과정 읽어보니까 이거 강조하고 있어. 우리 체육할 때 기본 움직임 기술 3가지가 뭐예요? 기본 움직임 기술 3가지. 주여. 힌트. 자. 난 서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럼 3개 뭐 있어? 비이동, 이동, 조작 움직임. 중요한 건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순발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묻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이 순발력이라면 내가 질문을 뭘 해야 돼? 운동 체력이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자리 높이뛰기. 여기서 요구되는 운동 체력은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순발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이거하고 움직임 요소 4가지가 뭐가 있었죠? 신체, 공간, 노력, 관계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그거 우리 했던 거 그거 굉장히 강조된 거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통교육 과정에서도 이게 신설됐으면 어서도 이게 신설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기본에서 이게 이제 신설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도 이렇게 신설됐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해당은 안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기본 움직임 기술하고 뭐하고 움직임 요소가 아주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걸 선생님들 말씀해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강론 수업을 지금 우리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요거 있죠. 이 얼굴하고 이 얼굴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 역사에서. 뭐가 느껴져? 이 얼굴 보면. 똑같다. 야, 몇 년도의 사진이냐면 이게 2000년도의 사진입니다. 99년도인가 2000년도지. 내가 5만 원 주고 찍은 사진. 홈페이지 만들면서 이게. 거의 변화가 없죠? 많이 변했지. 이게 사회에서 변화가 뭘까? 지속이야. 실제 역사에서 변화와 지속을 가르치려면 사진을 가져오라고 그래. 유치원 때 사진,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1학년 사진 이것들. 뭐 말하려고 그러냐면 요거 지난번에 우리 일요일 달에 기지개 기억나시죠? 우리 기출 지문 개박살 내자 해가지고 제가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때문에 그냥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줌으로 할까, 직강에서 그냥 해버릴까 했는데, 줌이 저 혼자 떠드니까 재미도 없고, 이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3월 23일 월요일부터 6월 29일 매주 월요일 1시부터 6시까지 뭘 할 생각이냐면, 기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족보법기 있잖아, 우리. 거기서 오늘 강론 사이에 있으면 오늘도 기출을 풀긴 풀거든. 기출을 한번 다 풀고 제가 수업처럼 풀 거예요. 그리고 기지개 오늘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나눠주고 시험을 볼 거야.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 그 시험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저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한 게 뭐였냐면요. 초트 선생님들이 강의 수 많아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불만이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수업하는 저로서도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실 작년에 이런 강의가 없었거든? 작년에 안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기출의 선생님들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내가지고 강의를 찍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많이 해놓으면 2학기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이제 대부분 직장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실 수만 나오시면 돼. 근데 이거 영상 찍어서 다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대구에서 이렇게 멀리 이틀씩이나 이런 얼굴 보면 또 상처받잖아. 그래서 올라오시고 아니 인강으로 들어도 돼 이것은. 그래서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강의 수 많아지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나도 고민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출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완벽히 떠올리자라는 거에서 이렇게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내일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안 나오면 알지. 그 다음에 오늘 강론을 들어가는데 강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뽀개기 책에서 제가 하나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책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면 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회 강론에서 뭐가 시험에 나오고 뭐가 중요한가 한번 그 살펴보자고 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건데, 일단 기출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초등 특수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임용해서 요즘에 문제를 물어보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5점짜리 문제가 작년 초등 특수에 나온 문제예요. 선생님, 그럼 봐봐, 여기에서 2점, 1점, 2점이 있는데, 실제 강론 문제는 몇 점일까요? 이거밖에 아니야, 이거. 요거 강론 문제고, 이건 뭘까요, 선생님들? 교육 과정 및 지도서 총론 문제거든, 이게. 그리고 재화 생산이라든가 고용 창출 있죠. 이것은 강론 문제라기 보기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답이 정해지지 않고 이 문제는 그냥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문제야. 왜 그러냐면 봐봐. 뭐의 역할 알아본다고 그랬어? 기업의 역할. 그럼 이거 얘들아 받아 적어. 기업은 이런 역할을 해. 그러면 주입식 수업이야. 근데 무슨 수업하고 있어? 탐구활동 있지. 그럼 자료 1하고 자료 1을 보고 기업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네가 생각하는 거야. 집에 텐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텐트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잖아. 그래서 기업에서 뭐 만들어냈어? 초경량 텐트를 만들어냈지? 그럼 기업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지. 생산. 아주 좋아. 생산.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같은 말이야, 다 선생님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들. 또 봐봐. 근로자가 6,200명인데, 자, 기업 이전 효과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집이, 선글라스 집이, 선생님 얼굴 보면 도시 사람처럼 안 보이죠? 말 잘했는데, 익산이야. 익산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요. 그럼 기업 주민들은 뭐 할까? 익산 시민들은 뭔 생각할까요? 만세! 그러겠지? 왜? 익산은 이제 무슨 도시가 돼버려? 기업 도시가 돼야 하는데. 그럼 기업의 경제가 뭐 할까? 발전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럼 봐봐. 취업자 수가 뭐해? 증가해버렸지? 기업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용 창출 또? 그것만 답이 돼요? 고용 창출을 풀어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뭐라고 할 수 있어? 많은 근로자들을 뭐 한다? 제공한다. 그렇지.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건 답이 무궁무진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럼 참 이게 가슴 아프지만 1년 동안 내내 사회 지도도 강론을 팠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 할까? 뭐야, 그럴 수 있겠지. 또 봅시다, 선생님들. 요건 이제 1초야, 1초. 일반 초등에 나온 거거든? 요건 선생님들. 우리 지역 뭐로 만난다? 지도라고 있어. 선생님, 우리 이건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여기 딱 보면
지도의 요소가 떠올라 안 떠올라? 이건 우리 인류를 했잖아. 지도의 요소 떠올라요? 자, 이걸 딱 보고 물어볼까 오늘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오늘 대답을 못하면 이름, 실명을 공개합니다. 운동쌤? 운동? 여기서 보이는 지도의 기본 요소 말해 보십시오. 뭐라고? 방이 또? 웃기쌤? 기호. 그렇지. 기호만 있어? 또 뭐가 있어? 법내. 네, 그래. 기호와 법내. 하나씩만 말해야지. 다른 사람들 지금 뒤에 은세쌤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 그래, 이거 등고선이야.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거 있어요? 이게 뭐야? 그렇지. 축척이야. 그러면 초등 특수에서는 임용고사 뭐 나왔어? 작년에 2026학년도 문제. 사회 기억나? 뭐가 있는 이유 쓰라고 그랬지? 요거 법례를 제시한 이유를 쓰라고 그랬잖아. 왜 법례를 제시합니까? 법례가 있어야지만 기호를 더 잘 뭐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될 거냐. 이게 보니까 소재가 일치하더라고요. 문제는 다르는데 소재가 일치한다는. 그러니까 통합형 만들 때 소재가. 그러면 초등 특수는 법례를 물었거든. 초등은 뭘 물었냐면 등고선을 물었어요. 등고선이 무슨 말이었어? 등고선이? 선글라스는 중국 사람이니까 잘 알겠네. 중국어로 하면 등고, 높을 고, 같을 등. 높이가 같은 곳을 무엇? 연결해 놓은 선을 뭐라고 해? 등고선이라고 한다. 선생님 그 말. 뭐가 같은 거? 높이야 높이. 이게. 그럼 이걸 연결하면 이게 해발고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물었어. 평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의 산업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평지가 아니야, 선생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 일단 이거야. 여기서도 물었던 것은 선생님들 뭘 물었냐면 결국 여기서 물었던 것도 결국은 지도의 4가지 요소를 물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분명히 있어 없어? 있죠. 자, 봐봐. 요게 초등 특수 문제라 할 수 있어 없어? 법례를 넣으면 여러 장소의 위치를 뭐 할 수 있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보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특수 문제 9번 특수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2025학년도인데 여기도 선생님들 봐봐. 5점짜리 문제에서 강론은 몇 점밖에 안 돼요? 1점밖에 안 돼. 권력이야, 권력.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등 문제고, 그럼 초등 문제에 보면 이거 이제 동고서적, 뭐 태백산맥 이런 거 있죠. 이건 강론이 좀 나왔어 이제.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뭘 지금 말하고 싶냐면 최근 사회과의 문제는 지도서를 공부할 때, 강론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론을 선생님 보면 강론이 두껍잖아요. 용어 및 개념 설명이 있고 참고 자료가 있거든.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 공부하라 그러면요, 참고 자료를 선호합니다. 가장 버려야 될 습관이에요. 참고 자료 내용이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가 제일 중요해요. 교과서가 무엇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걸까요? 성취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야. 우리는 강론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성취 기준하고 뭐하고? 초등 교과서 있지. 그걸 접목하면 돼.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저는 책을 쓰는 입장에서 그것만 책을 쓸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뭐 여러 참고장을 제시하겠죠. 근데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십시오. 이게 많은 것 중에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주로 선생님 공부하시면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걸 선생님 봤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회 강론 교재를 보실래요, 선생님들? 이렇게 강론 교재가 학년별 목차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단원이 선생님 이렇게 쭉 제시된 거야. 단원이 이렇게 3, 4, 5, 6 이런 식으로 단원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단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선생님 봐봐. 우리가 사는 곳,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라고 있습니까? 좀 생각해봐. 우리가 사는 곳을 딱 보는 순간, 선생님들, 우리가 사는 곳,
지리, 역사, 일반 사회에서 어느 파트야? 지리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과거는 뭘까? 역사.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는 뭘까요? 일반 사회. 그러면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이 있습니까?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 일반 사회 등을 다 뭐 할 수 있을까? 통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개의 단원이 모든 것들에 뭐가 될까, 선생님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봐봐. 4학년에 뭐 나와? 지도로 만나는 무엇?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의 무엇? 문화유산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이 있으면 무슨 지역이 있을까? 다른 지역. 그럼 지역과 지역 간에 뭐가 이루어져? 교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질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무엇?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구 대륙 국가라고 있어 없어? 세계라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환경학대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구나. 출발점은 어디구나? 출발점은 우리가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단원만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나? 2022의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야? 환경학대법의 탄력적 적용이었잖아. 이건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환경학대법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걸 탄력적으로 지도하는구나.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강론을 제시하려면 그러면 성취 기준이 있고 내용 요소하고 핵심 개념 용어를 이제 해설했고 강론을 제시하고 기출 문제를 쓰면 제시했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기출을 풀고 또 내일도 오면 또 기출을 풀고 계속 쓰면 기출은 계속 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출은 1, 2월에 안 풀었던 기출도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선생님들 중등 기출도 들어있습니다. 중등 임용고사 기출도.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은 그 2페이지나 3페이지는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왔냐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요 개념이나 용어 해설이 시험에 나왔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은 주요 개념 용어 해설뿐만 아니라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모형 등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강론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강론을 뭐 할까? 조화롭게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자, 실제 그러면 선생님들 4페이지가 뭐냐면 우리 3, 4하고 지금 뭐냐면 5, 6, 1, 2월 달에 성취 기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럼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여기 봐봐. 선생님 통합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에 통합 원리 있어 없어? 있었죠. 그럼 방금 전에 선생님들 우리가 사는 곳,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의 변화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있어요? 이 부분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합이라면 뭐뭐뭘 통합할 수 있다? 지리, 역사, 일반 사회를 뭐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쓰면 그 말이고, 또 봐봐. 신설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신설, 통합, 무엇을 강화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뭐 할까? 잘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이제 요걸 뒤에 하나하나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눈에 보도록 지금 제시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여기 추가라고 있어 없어? 다음 페이지에 5페이지에 선생님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의 권리하고 이 사회적 책임 있죠? 이거 추가되어 있는 거야. 제가 지하철 9호선 타면서 노약자석 벽을 딱 보고 있는데 벽에 무슨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 밑에다가 ESG 경영추구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 ESG가 뭘까요? 기업의 무슨 책임? 사회적 책임이다 쓰면 그 말이에요. 이게 추가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초특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나 신설이나 강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6페이지. 제가 방금 전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성취 기준하고 무엇을 봐야 된다? 초등, 교과서를 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야. 모든 지도서에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해. 제가 왼쪽에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성취 기준. 그래서 여기서 주제 내용의 구조란 파트 있어요. 이건 지도서 강론에서 가지고 온 거고, 그 밑에 있는 건 다 뭘까? 우리 몇 월 달에 한 거야? 1, 2월 달에 한 거야. 그럼 요것을 그대로 교과서에 이렇게 실어져 있어. 이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그럼 이렇게 할 겁니다, 선생님들. 이걸 먼저 쭉 한번 본 다음에
뒤에 이제 내용을 제가 공부하겠죠. 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 합시다, 이제. 그럼 나중에 쓰면 복습할 때는 이제 요것들만 모아서 뭐 하면 될까요? 보면 되겠죠. 성취 기준하고 요거하고 살 붙일 거야, 조금 뒤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성취 기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변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장수권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 아니, 너무 빨리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 일단 봐봐. 주변 여러 장소에서 경험과 느낌을, 자, 주변 여러 장소에 대한 경험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뭐 한다? 표현한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주변 장소는 이거 봐봐. 누구의 생활이야? 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진 주변 장소지. 그럼 여기서 다양한 방식은 뭡니까? 이게 봐봐. 그림 그 다음에 부화. 심상지도라고 교육과정이 있어 없어? 있지. 자, 이 심상지도가 아주 중요한 거야. 심상지도. 표현하고 무엇을 느껴라? 장소감을 나누며 서로 뭐해라? 존중해라. 그럼 선생님들 장소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잖아. 장소감. 그럼 여기 봐봐.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장소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소에 대한 인지, 감정, 태도,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나 또는 무엇, 관심. 아주 중요한 용어야, 선생님들. 장소감. 그럼 인지, 감정, 태도. 여기 봐봐, 선생님, 그러면. 여기 봐. 맨 밑에 장소에 대한 감정과 같은 정의, 인지, 행동을 고려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장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는 세 가지 파트에서 이야기해 봐야 돼. 뭐.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예를 들면 노량진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장소. 어떤 장소 있어? 노량진역, 그러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 1호선, 이쪽으로 가면 9호선. 그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인지야. 그치? 인지. 이런 식으로. 대구 친구들이 올라오면 노량진은 어디 데려가고 싶어?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뭐, 또 없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장소 가면 서로 뭐 할까? 이야기해 보는 거야, 선생님들. 이게. 자, 그러면 위에 가봐, 이제. 사람마다 뭐가 있을까? 장소감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장소감의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대구대학교 선후배 선생님, 대구대 하면 자기 대학 다닐 때 가장 인상 깊은 대학 장소가 어디야? 인상 깊은 대학 장소가 사범대학교. 사범대학 인상. 우리 뒤에 선생님. 빛광장. 우리는 뭐 빛광장이 뭔지 모르죠? 있지? 이게 바로 사람마다 뭐가 차이가 있다? 장소감의 차이가 있다. 이걸 존중해 줘야 돼. 이걸. 그럼 내가 이제 대구대 가면 우리 선생님 나를 어디 데리고 갈 거야? 앞에 저수지에 막 밀어버릴 거야? 빛광장에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런 학습을 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의 범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생활권이야. 뭐다? 생활권. 그럼 봐봐. 생활권은 여가 쇼핑을 위한 이동 및 학생의 경험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선생님 봐봐. 애들이 하는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생활권. 이게. 그러면 자, 선생님들 옷 사러 어디로 갑니까? 주로 옷은 어디서 사죠? 군포. 옷 어디서 사? 스타필드. 어디가 있어 그거? 수원까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봐봐. 아, 스타필드 옷도 팔아? 그 사우나 있는 거 맞죠? 그거 다른 거야? 아, 나 일산은 사우나 큰 거. 다시는 안 가. 너무 비싸더라고. 코로나 전에 한번 가보고. 이게. 선생님 봐봐. 그러면 집은 군포야. 근데 옷 사러 어디까지 가? 수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하고 뭐하고 다른 지역. 그래서 뭐 해라? 이 말이. 공간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
탄력적으로 설정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 환경 확대법.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도 장소로 포함한다라는 거야.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었어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에 좋은 점과 그 다음에 무엇? 불편한 점이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애들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병원도 가볼 수 있겠지. 또는 뭐 교육청도 가볼 수 있는데 병원이 너무 멀어요. 놀이터가 너무 막 그네가 막 이상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을 조사하겠죠. 개선한단 말이야, 이게. 살기 좋은 놀이터. 우리가 서는 장소를 탐색할 때 디지털 영상지도, 사진, 현장 답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디지털 영상지도 또는 현장 답사. 이런 거 선생님들 특수에 잘 나오잖아, 선생님들. 현장 답사는 다른 말로 현장 학습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특수문제의 선생님들 현장 학습이 답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답사, 현장 학습 이렇게. 아니면 디지털 영상 지도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면 바로 실시간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게 디지털 영상 지도야. 자, 그럼 봐봐 선생님들. 장소감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서로 지금 문제 뭐해?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해봤잖아. 후배가 선배한테, 선배는 대학 다닐 때 어떤 장소가 나하고 만났을 때 어떤 장소에서 기억나요? 사범대학이라고 말했고, 후배는 빗강장이라고 말했잖아. 이런 상황을 두고 임용고사 문제를 만들려면 뭘 만들 수 있을까? 뭘 만들고 싶어? 이 상황을 두고 임용고사 자기가 문제를 출제한다면 혹시 만들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 여기 봐봐. 의사소통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럼 뭐 만들기 좋을까? 역량. 그럼 사회과의 역량에서 뭐 기억났어, 선생님들? 의사소통과 협업 있어서 없어? 있었잖아. 그걸 떠올리는 거야.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 1, 2월 달에 이거 성취 좀 봤죠? 솔직히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이게 또 그리고 기억이 좀 나더라도 지금이 훨씬 더 자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요걸 이제 풀어서 초등학교 뭘 만들어야 돼?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제 여기 봐봐. 이 교과서 딱 봐봤습니다. 장소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삶. 그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뭐라고 할까? 장소. 요 말 같이 쓰면 중요합니다. 장소. 그럼 봐봐, 선생님들.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이라 그랬지? 곳.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해야 되냐면, 자,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장소란 말이 있으면 선생님도 무슨 말이 있을까요? 공간이란 말이 있지? 그럼 공부할 때 위치, 공간, 장소를 공부해 봐야 돼. 그럼 이제 위치나 공간은 이제 공부할 거야.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놓자고.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개념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이제. 학교, 도서관, 놀이터, 시장, 공원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 봐봐. 시장도 우리 지역의 시장도 있지만 다른 지역 시장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으니까 탄력적 환경 확대법. 자, 그리고 봐봐. 여러 장소의 경험과 느낌.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세자로? 세자로 뭐라고 그래? 그래, 적어놔야지. 장소, 감. 그럼 선생님들, 시, 노랫말, 말로, 사진, 또 뭐라 그랬어? 그림, 여기 봐봐. 그림, 또 뭐라 그랬죠? 심상, 지도라고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림, 사진, 말로 한다, 뭐 시로 여러 가지 있잖아. 여기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뭘 하나 딱 추가해놔야 돼? 심상, 지도. 사실 그림으로 보여준 것도 심상, 지도 같은 맥락인데 심상, 지도 말을 딱 추가해놓은 말이야, 이게. 자, 선생님 봐봐. 그러면 이제 여러 장소의 경험과 느낌을 나눈다는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제 나눈다. 방금 전에 뭘 떠올리는 거 딱 밑에 적어놔. 역량. 여기서는 뭐, 역량에서는 뭐? 의사소통가. 협업. 맞죠? 사회과. 꼭 확인해봐. 의사소통과 협업.
물어볼 수 있어. 또 그리고 봐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한다. 봐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막 서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런 거 할 때 방금 전에 세 가지 측면? 인지, 정의, 그 다음에 무엇? 행동적 측면에서 고려한다고 그랬잖아. 자, 지금은 여기까지만 잡아놔, 틀을. 오늘 또 더 뒤에, 좀 더 다시 할 거야, 또.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등 교과서야, 교과서. 교과서가 좀 중요한 거야, 이게. 또 넘겨봐,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주변의 여러 장소를 살펴보고. 자, 지금, 여기서 여러 장소는 선생님 뭐야? 편익을 제공해주는 장소. 뭐, 윤찬 쌤은 삶에 편익을 제공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뭐, PC방 그런 데 하면 안 돼. 알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거 있잖아.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병원 이런 데를 살펴보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안. 들 봐봐. 놀이, 여가, 안전, 교육, 문화, 건강, 의료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고 불편한 점, 좋은 점,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는 곳에 뭘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쓰면 그 말이야. 그럼 선생님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본다고 그랬지? 살펴본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선생님. 자, 우리가 사는 곳 밑줄 뭐 한다? 살펴본다는 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선생님들 높은 곳에서 내려본다. 공간 조망이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뭐 한다? 내려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궁금하면 빌딩 제일 높은 데 가서 뭐 해야 돼? 우리 지역 봐야 되겠죠? 고장했던 무엇? 안내도 특히 뭐가 중요해? 디지털? 영상 지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장소 조사해보기, 안내도, 인터넷 검사, 자, 답사. 일단 디지털 영상 지도가 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답사, 가로에서 현장 답사 또는 현장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현장 학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 현장 학습. 가장 최근에 초등 특수에 나온 게 뭐 나왔어? 현장 학습 나왔잖아. 현장 학습. 스포츠센터 가기 위한 현장 학습 하는 거. 시뮬레이션 해본다. 그래서 실제성과 무엇?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나왔단 말이야. 답사 계획 세우기. 목적, 장소, 날짜 정하고 내용 정하서 준비물 주의해야 될 점. 답사하기. 자, 이게 봤습니다. 뭐 확인한다? 위치를 알아봐야 돼. 그 다음에 장소의 좋은 점, 나쁜 점, 면담이란 말 있어요? 면담은 가로에 적어봐.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 그러면 만약에 애들 데리고 병원을 갔어. 그래서 이제 병원 관계자하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관계자가 뭐라고 말할까? 환자 수에 비해 지나치게 의료 종사자나 의사가 뭐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답사 내용 정리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 좋은 곳에 있는 장소. 다 장소야, 장소. 놀이, 여가, 교육, 안전, 의료. 그다음에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무엇? 노력한다, 선생님 그 말이.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겠지. 이게 나중에 확대하면 선생님들 지역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지역의 문제점을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되겠지. 이 지역은 촌락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을까? 도시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촌락의 문제 또는 무엇?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 나 지금 도시에 살고 있잖아.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하철 타고 오면 뭐해? 대구 지하철하고는 좀 다르지? 똑같아? 난 뭐야? 오늘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대구 지하철 사람 많이 타요?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지하철. 광주는 사람 많이 안 탄 것 같은데? 그래, 광주. 사람 많이 타요? 별로 안 타죠? 서울은 숨도 못 쉴 것 같죠? 그러니까 인구 뭘까? 집중이야, 집중. 가장 큰 문제가 도시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도시의 문제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에요. 그럼 이제 비수도권은 뭐 할까? 격차가 있어, 없어? 의료의 격차, 문화시설의 격차 등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5, 6학년이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틀은 잡아, 이제.
두 개의 틀 잡았죠? 그럼 중요한 건 다 끝난 거야, 이제. 이걸 조금 자세히 할 뿐이야, 이제. 자, 넘겨봐, 이제. 넘기면 8페이지에 선생님들 단원의 핵심 개념 및 용어 해설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에서 이거 기억나? 위치, 공간, 장소, 감이란 말 기억나시죠? 요 개념이 선생님들 중요해. 그리고 생활권이란 말 있었지? 그리고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이란 말 기억나세요, 앞에서?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였어요, 선생님들 이거. 아동 친화적 환경이란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 집 앞에 놀이터 있어요? 놀이터 바닥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레탄이야? 아니면 돌멩이야? 아니면 시멘트야? 시멘트. 그럼 시멘트 봐봐. 시멘트 바닥인데 그네타다가 뭐 할까? 넘어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뭘로 바꿔줍니까? 우레탄 같은 걸로 바꿔주죠. 푹신해가지고 떨어져도 뭐해? 다치지 않게.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 자기 아파트 그런 데 안 살아? 미안해. 아동 친화적 환경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쌤들 이게 봐봐. 천재 막 아이스크림 이런 말 이거 왜 해놨냐면 지도서가 검정이야, 검정. 그럼 출판사마다 뭐 할까? 용어는 동일한데 해설이 뭐예요?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일단 이것도 제가 보라는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쌤 제일 먼저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봐봐 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 그다음에 무엇? 장소, 공간이란 말 있어 없어? 있지. 자, 위치는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요? 자, 근데 장소는 뭘까요? 어떤 모습인가? 어디에 있는가는 위치고 그것이 무엇?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위치는 어떤 곳의 자리, 장소는 어떤 곳의 무엇? 특성이야, 특성. 그럼 공간은 뭐였으면 공간? 이게 거리, 면적, 밀도, 방향 같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그럼 공간이 보편적, 일반적을 담아내는 개념이라면 장소는 주관적, 개성적인 것을 담아내는 개념이다라고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어떤 공간에 자기의 느낌을 부여하면 이게 뭐가 돼? 장소가 된다 그 말이었음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들. 본인들의 제2의 고향은 어디예요? 본인의 제2의 고향.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구나. 저처럼 진짜 태어난 고향을 떨어져서 지금 서울에서 30년을 살고 있는데 그럼 서울이 제2의 뭐가 될 수 있을까? 고향. 그럼 서울이라는 공간에 제가 뭘 부여하는 거야? 감정을 부여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장소야. 그때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장소, 감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장소감이라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장소감 아주 중요한 거야. 장소감보다 개인적 무엇? 정서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개인적 정서적인 감정을 뭐라고 한다? 장소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리에는 공적 지리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사적 지리라는 게 있거든. 예를 봐. 나는 노량진역에 1호선 타는데 옆에 삼진 어묵이 있는데 그게 가장 좋아. 거기만 가면 오뎅도 먹고 기분이 좋아져. 이게? 그러면 이것은 노량진역에 대한 개인의 사적 뭘까? 감정이겠지. 근데 노량진역은 일일 이용객이 10만 명이다. 이건 객관적이죠. 이런 걸 공적 지리라고 그래. 그러면 장소감은 공적 지리를 나타내는 거야? 사적 지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장소와 인간의 관계와 장소에 대한 감각과 의미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경험에 의한 장소의 무엇? 인식을 강조한다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지리? 사적 지리. 또는 개인 지리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무슨 지리를 나눠볼 수 있어야 돼? 공적 지리하고 뭐하고? 사적 지리를 선생님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뭐가 훨씬 중요할까? 사적 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장소감은 뭐니까? 사적 지리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교육과정에서 장소감과 관련해서 인지, 정의, 행동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인지라는 건 이거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를 그렸는가? 정의는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그렸는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를 그렸는가? 새롭게 달라진 장소를 그렸는가? 이런 것들인데, 이 질문을 가끔 합니다. 이게 왜 행동이냐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동은 몸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이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놔준 거야. 그렇게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기억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살펴봐야 되겠지. 살펴본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옆에 보면, 옆에 봐. 공간과 장소라고 되어 있잖아. 공간, 장소. 이거 방금 전에 봤었잖아. 근데 장소감을 보면, 장소감. 여기 봐봐. 장소감은 개인과 장소, 집단, 자연, 인문 환경의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장소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과의 무엇? 상호작용. 예를 들어봐, 선생님들. 오뎅 먹고 있는데 옆 사람이 내 오뎅을 막 같이 먹어버린 경우 있어 없어? 난 한 번 있습니다. 뭐 했냐면 내가 이걸 돈 주고 사가지고 앞에 놔두고 먹고 있었거든. 근데 옆에 아줌마가 시식인자고 착각한 거야. 내가 돈 주고 산 걸 아줌마가 찍어 먹는 거야. 모르는 아줌마야. 얼마나 황당해요. 아줌마 이거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얼굴 빨개지고 어머 미안해요. 가끔 웃긴 아줌마들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내가 앉아있는데 앞문을 열고 타려고 그래요. 자기 남편 탈자고 착각하는 거야. 나도 엄청 누구 그럼 미안해요 막 그러잖아. 이게 그럼 봐봐.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장소가 기분이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엇? 나쁜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 또는 자연이나 또는 무엇? 인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소감이 형성되는 거야, 선생님들. 그러면 장소감은 바뀔 수 있어 없어? 싫었던 장소가 무엇? 좋았던 장소로 바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자, 그 다음에 살펴본단 말이야. 그럼 무슨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환경 위성 영상에서 색조 보정을 실시하여 지형 짐을 각종 것들을 볼 수 있더라. 선생님 그 말이야.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십시오. 여기 부분이 선생님들 책하고 좀 달라요. 책에 있는 게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닌데 제가 좀 중간중간에 바꿔버린 이유는 저도 처음 책을 쓸 때는 이게 나왔는데 또 다시 읽어보면 바꾸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바꿨는데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이 있는데 이거야 이거. 요걸 추가했어. 지리교육의 목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선생님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자, 이걸 왜 이걸 선생님 제시했냐면 여기 봐봐. 지리교육에 외적 있고 뭐가 있습니까? 내적 목적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 거기에 지리교육의 내적 목적이 초등 특수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민정신 함양과 다중시민성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서 다중시민은 뭘 말해? 이제 복습이야. 다중시민이 무슨 시민일까? 자, 우리 인강 듣는 선생님에게 물어볼까요? 물레동 아줌마. 물레동. 말해보세요, 물레동. 놀래겠네, 아줌마. 여기서 다중시민은 어떤 시민이야? 가양동 언니가 말해봐, 가양동 언니. 가양동. 다중시민은 뭘까? 무슨 시민? 어?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시민이? 지역 시민.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시민이잖아. 나라. 그치? 또 세계. 그럼 가운데 뭐가 겹쳐? 시민이 겹치지.
그러니까 다중시민 그랬잖아. 우리 지역 시민인 동시에 우리 나라 시민인 동시에 세계 뭐가 돼? 시민. 그러니까 지구촌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쓴단 말이었어요. 우리가 세계 시민이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선생님들 만약에 우주여행 가다가 외계인 만났어. 그 외계인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지구, 한국, 전라남도, 순천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뭐라고 말해? 지구에 샀는데요. 그럼 미국 애들도 뭐라고 말할까? 지구, 이란도 지구.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에 우리도 파병 가야 될 수도 있어. 이게 우리나라 이게. 다중 시민. 그래서 초등 특수에 세계 시민은 나왔어. 그럼 밑에 봐봐. 내적 목적에 장소감, 공간 능력, 공간적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 도회력, 인간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외워놔야 되고. 그럼 여기에 제일 뭐 나와 있어, 선생님들? 장소감이 나와 있잖아. 그럼 장소감은 지리교육의 내재적 목적에서 첫 번째야.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 공간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까? 가로해가지고 공간 인지 능력이란 말을 적어놔. 공간 인지 능력. 그러면 얘들의 공간 능력을 알아보고 싶어요. 얘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선생님들. 11페이지 가보실래요? 교재 A 학생이 그린 학교 주변이 있고 B 학생이 그린 학교 주변이 있어, 없어? 이걸 그려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애들의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공간 인지 능력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지도일까? 심상지도야. 이게 무슨 지도? 심상지도야. 심상지도 딱 적어봐. 심상지도. 심상지도라고 딱 적어놔야지. 그럼 이제 이 심상지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더라? 공간 인지 능력을 알 수 있더라. 그럼 선생님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생님들이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자기 집 양재동에 있는 학교에서 관악구에 있는 자기 집까지 머릿속에 심상지도를 그려봐야 돼. 그럼 A처럼 그릴까요? B처럼 그릴까요? 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잘 그렸어요? B지. 그러면 이 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달한다, 안 한다? 발달한다. 그래서 그 위에 봐봤어요. 중요한 말이야. 심상지도는 얘들의 무엇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더라? 공간, 인지, 능력. 그러면 이 공간 인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방위야. 뭐다? 방위. 그럼 방위를 잘 알아야 돼, 방위. 그럼 이건 선생님들 위치하고 관련될 수 있을까, 없을까? 위치야, 위치. 공간의 수도 늘어나고 고장의 전체 범위로 증가하고 장소의 특성. 되게 지역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고장을 한번 그림 그리라고, 우리 지역을 그리라고 하면 자기 고장에 상징물이 있을 거 아니야. 대방동은 그리려면 대방동의 상징물이 뭐예요? 남도 학숙? 군인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공군 그거 있잖아, 거기. 공군회관. 이런 지역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뭐해? 그림을 그린다, 선생님 그 말이야. 자, 이게 바로 무슨 지도? 심상 지도야. 심상지도. 자, 그럼 봐봤어요. 그럼 지리교육의 목적에 자, 이 공간 능력을 알아보려면 무슨 지도를 그려본다? 심상지도입니다. 공간적 의사결정의 문제 해결력, 도회력, 인간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이 있더라. 심상지도. 자, 그럼 봐봐. 심상지도는 뭐야? 어떤 지역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일반화된 지도와는 다르게 머릿속에서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도처럼 그린 것을 뭐라고 한다? 심상지도. 방금 전에 똑같은 장소에 대한 심상지도가 다르다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었죠.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밑에 심상지도의 종류, 장소, 배치, 경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아직 심상지도가 안 나왔어. 그러면 형태, 지시, 평가적 심상지도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심상 주도가 선생님 중요한 말이에요. 심상 지도가. 자, 오른쪽 보실래요, 선생님들? 오른쪽. 자, 요 말 중요했지. 공적 지리가 있고 뭐가 되라? 사적 지리. 장소감처럼 주관적 지리인식과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개인만의 비밀스러운 지리인식이 뭐라고 한다? 사적 지리, 개인 지리로 간단 말이야. 자, 공적 지리는 지리학의 권위자로부터 공인받은 것을 공적 지리, 다수의 공유에 제도적으로 공인받은 지리인 지식을 공적 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공간이 있고 뭐가 있었죠? 장소가 있었지. 그 다음에 위치, 이건 했어요.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공간 인지인데 이건 조금 뒤에 보고 넘겨서 어디 보시냐면 11페이지 봐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리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주관적 관점에서 사적 지리인 배경지식과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리, 공간, 장소를 인식하더라. 개인과 공간의 상호작용, 둘러싼 공간을 인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리적 뭐라고 한다? 상상력이라고 하더라. 상상력. 기억해야 돼. 지리적 상상. 그러니까 사적 지리를 바탕으로 공적 지리를 나름대로 뭐 할까? 이해해 가면서 머릿속에 막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리적 상상력이라고 하더라. 그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 기억해봐. 아, 교육과정에 장소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소감은 뭘 말하구나? 사적 지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장소감은 지리교육의 내대등 목적에서 첫 번째로서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심상지도는 공간 인지를 알아볼 때 아주 뭐해?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적 지리를 바탕으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상호작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선생님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10페이지가 뭐냐면 공간 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이제 10페이지야. 10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쉬었다 합시다.